그래서 오늘 이제 테마 들어갈 건데 여기 개념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한번 했으니까. 자, 얘들아 표현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요거 뭐죠? 요게 증가예요. 이 표현. 오케이? 그래서 방향이 똑같을 때 이제 증가고 얘는 방향 반대면 감소.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너네도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차피 써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근데 반대로 증가하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하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기억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뭐 반례 같은 거 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은 이제 이쪽은 뭐 미분에서 0 될 수 있으니까 상수함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증가긴 한데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반례들이 있다 정도.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 그래프 상황 좀 잘 인지하세요. 오케이?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x1보다 x2가 커질수록 fx1보다 fx2가 커진다. 이게 증가. 근데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크다. 이것도 증가. 그래서 둘 다 동일한 거다. 이 정도 봐주시고 감소는 반대겠지. 그 다음에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는 솔직히 여러분들 개념을 잘 못 익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익힐게요. 자, 극대극소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어떤 모든 실수.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대충 구간 잡는 거야. 그냥 대충 구간을 잡는데 그냥 그 극대 근처로 잡는 거야. 잡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근처로 잡았어. 그럼 이 근처 중에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을 찾는 거야. FA. 그러니까 어떤 A를 넣었을 때 그 FA가 다른 어떤 X를 넣었을 때보다 어떤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이 부분을 뭐라 한다?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FA를 극대값이라 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반대가 뭐다? 극소겠죠, 극소. 항상 작거나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여기를 이제 B라고 한다면 여기가 FB겠죠? 그래서 FB가 어떻게 된다? 어떤 여기 있는 어떤 X를 넣은 어떤 fx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그래서 그 i가 x는 b에서 극소고 fb를 극소값이라 한다.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으로는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하나 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그냥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지금 극대값이고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극소값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좀 얘기할게요. 얘들아, 이 개념에 지금 닫힌 구간 연속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이거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불연속이나 미분 불가능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점이더라도 이거 극소고요. 뾰족점이라도 이거 극소예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저것도 극소 된다. 이해됐어요? 뭐 극대도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하나 더 얘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봤지만 밑에서 한번 해봤지만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건 뭐라고요? f'x가 0에서 부호 변화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는 안 써놨는데 fx가 다항함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f'x가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 친구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있을 때 이거 f' x일 때 많이 해봤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럼 이거 극소잖아. 맞아요? 이거 fx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막 뾰족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서 뾰족한 게 아니고 원래 함수가 막 뾰족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i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친구는 이제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도 뭐가 된다? 우리가 부호 변화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요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었 이거 뚫려 있겠죠. 요런 느낌이어도 그러니까 이게 f'x가 뭐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음수랑 양수로 다른 거야.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얘는 극소가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부호가 바뀌면 뭐다? 그냥 무조건 극대극소예요. 오케이? 이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럼 이게 추가된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오케이? 요거 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잘 체크해 주시고 특히 극대극소면 요런 거 주의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네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네, 요런 것도 극소가 된다. 이것도 극소가 되겠지. 네, 됐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극대극소는 세 가지 정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완전한 정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그래프에서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분돼서 좀 익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정의 이건 뭐라고요? 극대극소의 정의. 이 친구는 뭐라고? 극대극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어떤 판단하는 상황. 이 친구는 극대극소를 구하는 법이에요. 실제 어떤 문제에서.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통틀어서 뭐라 한다? 극값이란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 이 친구는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풀풀이잖아요. 그럼 얘는 증가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건 극값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f'x 그럼 이건 뭐라 불러요? 그냥 f'x가 0인 부분이야. 오케이?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당연하겠죠?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겠죠? 왜?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극대가 극소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한 함수에서 여러 가지 극값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상수함수는 이거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에서 극대가 극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자는 거야. 내가 어떤 상수함수라는 건 내가 어떤 b에서 항상 여기 fb가 있으면 그거는 fx보다 어쨌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둘 다 돼서 극대값도 되고 극소값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극대도 가능하고 극소도 가능하다. 어떤 점이든 그 정도로 가야 돼. 테마 할 때 여러분들 개념 잘 익혀 주셔야 되고 제가 상담 다 했었죠. 상담했을 때 내가 뭐 강조했어요? 전체적으로 테마 할 때 개념이 완성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 연습을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테마 할 때 개념 잘 익혀 주시고 지금 이렇게 배우면서도 익혀 주세요. 자, 그다음에 극값과 미분계수. 자, 이 친구는 조금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무슨 함수라 돼 있나? 미분 가능 함수라 돼 있죠. 자, 미분 가능 함수면 극값을 가진다. 맞아 틀려? 이거는 맞아요. 미분 가능 함수면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 이건 맞아요. 극값을 가지면. 그렇죠? 근데 반대 경우는 안 된다 했지. 왜? 아까 미분에서 0이어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접선 길이가 0일 수 있다. 이런 경우도 극값이 아닐 수 있죠. 요거는 극대는 극소가 아니니까. 그런데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란 얘기가 없어 만약에.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요. 왜? 극값을 가지더라도 뾰족할 수 있는 거야. 불연속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케이?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 따라왔어요? 네.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자, 극대극소 판단. 얘들아 연속일 때라고 돼 있고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얘들아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거 극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거 잘 보세요. 얘들아 증가가 f'x가 뭐였어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였잖아. 맞아요? f'x가 0보다 크다. 감소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였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 뜻이 뭐다?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f'x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멘트 자체가 뭐냐면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한다 극대 맞는데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것도 극대라고. 극대고수. 같은 내용이야. 그거를 보고 이거 연결돼야 돼요. 이게 왜 연결이 돼야 돼? 증가가 f'x가 0보다 큰 거니까. 감소가 뭐니까? f'x가 0보다 작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극소는 뭐 반대겠죠? 감소하다 증가한다? 실제 함수가? 그럼 뭐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f'x가 0보다 작거나 f'x가 0보다 커지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다. 여기까지 오케이? f'x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로도 해석해봐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가 0이다가 음수다가 0이다가 양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다? 어쨌든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한 오른쪽 그림. 요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은 결국 f'x의 부호에 따라서 실제 함수를 그린 건데 f'x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 여러분들 혹시 수행평가 뭐 공지 나온 건 없죠? 혹시 수행평가 가끔 이렇게 내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를 그 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데 증감표 이용해서 그려라. 그거는 여러분들 따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제가 앞에서는 안 할게요. 그건 어차피 수행평가 때만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갑시다. 그러면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 이거 f'x 몇인 거예요? 몇이야? 아니, f'x가 몇이야? 0이죠. 맞아요. 그때 극대는 극소를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극대 가진 거 그때 풀마로 바뀌니까 증가 감소하니까 접선기가 0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를 가지는 거지. 맞아요? 이 극대 이건 극소. 왜? 감소 증가라고 생각해야 돼. 원래 함수 감소 증가.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여긴 접선의 기울기 0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 0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전부 다 그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원미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져가야 될 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대신 그래프 모양을 가져가세요. 원미고 친구들은. 그 극값 존재 하냐 안 하냐 이거 안 나올 거야. 그거는 이미 끝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4차 함수인데 극값 존재한다 이런 거. 그거는 중원고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네는 안 해도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안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있던 개형들 그리고 그리는 방법들 요거는 다 해야겠죠. 그쵸? 원미고든 중원고든 다 해야겠지.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림 방법은 뭐 아까랑 똑같죠.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방법이고. 오케이, 일어나서 잘 듣고. 자, 극값 가질 쪽과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정리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3차 함수면 어떻게 한다? 미분에서 0 된다 해서 극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배시 0보다 크다. 극값 존재 안 하려면 3배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얘는 두 개 만나야 풀이 가능해서 극값, 극대, 극소가 둘 다 존재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만나거나 안 만나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부호 변화 없으면 극값을 안 가진다고. 괜찮아요? 그렇게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3차일 경우에 저렇게 되고 4차일 경우 그래서 저 그래프도 다 인지돼야 돼. 4차 얘들아 자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얘들아 극대 가지는 거 어디밖에 없어? 저 가운데밖에 없죠. 저 가운데는 포인트가 뭐야? 몇 개 만나? 미분한 개? 3개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식은 가져야 되는 거야. 뭐가? f'x가 0이. 그래서 4차 함수의 극대값 존재 물어보는 건 어떻게 푼다? 미분에서 0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다. 자, 근데 이외의 모든 경우는 결국 어떤 경우냐면 자,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경우야? 안 만났다가 만나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실근이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한 실근 두 허근이라고 인지해야 돼. 여러분들 써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아마 세로 줘서 안 써 있겠구나. 이거 한 실근 두 허근이에요. 이런 거는 인지해 놓고 있어야 돼. 한 실근 두 허근. 이거 특히 이제 그래프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함수의 그래프 내용에서. 네. 이거 다시 긋진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한 실근이겠죠. 요 하나 만나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소은아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랑 실근이죠. 그러니까 한 실근 한 중근 이렇게 한 실근 한 중근 이렇게 할게요. 한 실근과 한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두 개랑 나머지 하나 갖는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뭐 요거는 서로 다른 세식 요거는 쓸게요. 서로 다른 세식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똑같을 거고. 요건 서로 다른 세식은. 무음해 주시고요. 요거는 얘들아 뭐죠? 요거는 이거는 그치. 자 지나가면 실근이고요. 이 접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요. 한 실근 두 억은. 오케이 이거 뭐라고? 한 실근 두 억은. 요게 뚫고 나가면 다 그냥 하나만 갖는 거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한 실근 두 억은.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얘는 뭐예요?
부드럽게 지나가죠. 부드럽게 뚫고 나가죠. 요거는 3중분이에요. 이거 뭐라고요? 3중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 3개 있는 거야. 3, 3,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요것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이 친구 한실근 두어근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이거랑. 네, 그거까지만 구분해 주시면 나머지는 대충 판단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의 공통점이 뭐야? 결국 3가지잖아. 한실근 두어근, 한실근 한중근, 그 다음에 3중근이잖아. 그럼 중근 또는 허근이 갖는다가 공통점이에요. 따라서 4차 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분에서 0 되는 게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4개를 여러분 따로따로 기억해야 돼. 따로따로. 소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따로따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들아 요거. 맨 위에 양수음수 있죠? 이게 최고차함계수의 양수랑 음수로 나뉘어 있을 때 극대값 존재 여부를 물어보고 있어. 자, 최고차함계수 양수면요. 극소값은 무조건 있어요, 일단. 근데 극대값이 있을 경우가 이거고 없을 경우가 이건가요? 오케이? 자, 근데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풀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증가 감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극대값 존재하고 극소값 존재할 텐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친구는? 여기서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근데 포인트가 결국 여기서 극대 가지죠. 그럼 극대는 무조건 가지는데 극소의 존재 여부를 물어볼 거야. 즉, 이 친구가 양수든 음수든 극대의 존재 여부, 양수면 극대의 존재 여부, 음수면 극소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존재를 하냐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포인트는 극값이 존재하냐 서로 다른 실식은. 그 다음에 존재 안 하냐가 중근 아니면 허근. 그렇게 기억해야 돼. 손을 파악했어요? 네, 그렇게 구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린 법은 다 알겠어요? 어떻게 그리는지? 자, 요거 하나만 잡고 갑시다. 맨 왼쪽 2개만 보세요. 맨 왼쪽 2개 봤을 때 여러분들 생긴 게 비슷해? 안 비슷해? 실제 그래프가? 비슷하죠? 맞아요? 그런데 요 위에 그래프는 살짝 다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어차피 안 만나니까 이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미분된 함수가 그냥 다른 모양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근이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야 돼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네.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네. 나머지는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얘들아 요거 2차 함수 아니고 4차 함수예요. 그거 꼭 주의하세요. 오케이? 요거 4차 함수.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프 개형 몇 가지 있다? 우리는 1, 2차, 2차까지는 아는데 3차 몇 가지 있다고? 6가지 있어요. 3차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네, 최고차항 양수인 거 3개, 음수인 거 3개. 그거 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쌤이? 그거 아까 얘기 안 했구나. 요 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쌤이? 3 얘기할게. 봐봐. 다른 얘기하려고 해서. 요거 가운데가 혹시 무슨 점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거, 0인 거, 양수인 걸로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앞에다가 체크할게요. 앞에 그 3차 함수 내용 다시 한번 가서 네, 그거 아까 얘기 안 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예전에도 얘기했을 텐데 이 안에서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랑 0일 때랑 0보다 클 때 이게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이따가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4차 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정리하면 몇 가지다? 16가지다. 자,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다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외워야 돼요. 왜? 그래프 그리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절대값 포함되잖아요. 뭔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을 이거 인지한 상태에서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들어와 있으면 쉬워져요.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잘 쓰이는 게 뭐냐면 일단 잘 나오는 그래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요거. 그냥 둘 다 똑같은 거. 요런 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 제일 잘 나와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접선距离 0. 요거 되게 잘 나오고요. 뭐 반대쪽도 잘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모양이 진짜 잘 나온다고 보면 돼. 요거. 뭐 반대쪽도 이것도 접선距離똑같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상황, 특정 상황은.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뒤집힌 거 있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얘들아 포인트가 뭐라고? 최고참 계수가 양수면 어디서 끝난다? 오른쪽 위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최고참 계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 이걸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홀수차면 반대에서 시작. 여기가 위에면 여기 아래에서 시작하고요. 아래면 위에서 시작하고요. 얘는 짝수차면 똑같이 시작해요. 만약에 위에면 위에서 시작하고 4차면 위에서 시작해요. 아래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요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정말 편해져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자, 다시. 그리고 반대로 그래프 해석도 쉬워져요. 요거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잘 봐요. 얘들아 이거 몇 차? 1차예요. 그러면 원래 1차 함수 그리면 이거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죠? 오케이? 1차 함수면.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A에서 접하죠? 맞아? 그래서 부드럽게 튕겨나오고 세 번째에는 3차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지나가요. 오케이? 이런 모양이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차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최고참 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3차잖아요. 그럼 3차면 오른쪽 일단 최고참 계수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밑에서 시작하고 3차니까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시작할 때 이제 1이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고 2가 두 번 만나죠. 그러면 1이 한 번 만나니까 뚫고 지나가고요. 2가 두 번이니까 부드럽게 튕겨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 얘들아 이거 내가 왜 강조하겠니? 이거 몇 차예요? 3차죠. 근데 원래가 4차면 미분에서 3차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4차를 그리려면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둘 다 제곱이야. 그러면 둘 다 중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튕겨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튕겨 나오니까 이어지려면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서 최고참 계수 양수 4차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고 양수니까 왼쪽 위에서 똑같이 시작한다. 미안. 최고참 계수 양수니까 오른쪽에서 시작하고 4차니까 똑같이 시작한다. 이렇게 되고 1, 2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튕겨나온다. 중요한 거 이거는 얘네 평균에서 선대칭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곱은.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여러분들이 요런 거 정도를 알아놔야 나는 확실하게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좀 접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새로운 문제나. 그래서 이거 잘 가져가시고 이게 뭐냐면 1이 만약에 없어요. 그럼 얘 1 넣었을 때 0이잖아. 그치? 그다음에 2 넣었을 때 0이잖아. 근데 이거 3차니까 어떻게 돼야 돼? 1차니까 총 4차니까 오른쪽 위에서 최고참 계수 양수에서 시작하고 4차니까 왼쪽에서 시작하겠죠. 짝수차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축이라고 했을 때 1에서 부드럽게 지나가겠지. 3차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1차니까 2에서 뚫고 지나가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헷갈려? 괜찮아? 얘들아 중요한 거. 그럼 여기가 1이고 2잖아요. 그럼 여기가 x축에서 원래 y는 0이었을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뒤에 뭐라고 추가됐어? 1추가 됐죠. 이게 무슨 뜻이야? 유미야 이게 뭔 소리야? 1추가 됐다는 게? 이게 뭔 말이야? 이 그래프를 뭐 했다는 얘기야? 그치,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1만큼 늘리니까 이게 1로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축이 이제 여기는. 오케이?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릴 때 여러분들 y는 1이라고 쓰고 나서 그리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만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그래프 거의 그릴 수 있어요. 이것까지 할 줄 알면. 웬만한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어요. 4차까지는. 네. 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원래 저번에도 다 했었죠. 제가 추가로 얘기를 좀 더 할 거거든요. 3참수 특징 갈게요. 요거를 제가 새로 드렸는데 이건 제 팁이 들어있는 거고요.
전부 다 팁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그 뒤에는 좀 더 네, 어려워서. 자, 그리고 요거 좀 하나만 좀 오타만 좀 수정할게요.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F2 프라임이에요. 여기 두 번 미분해야 돼요. 여기. 네, 그것만 바꿔주세요. 변곡점은 F2 프라임. 됐나요? 자, 3차 함수 특징 볼 건데,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여러분들 저 3차 함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 친구가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왔겠어요? 당연히 2차 함수에서 내려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함수에서 내려왔을 텐데, 이 친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네.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겠죠. 네.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일단은 포인트. 자, 변곡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점이에요. 자, 원래 미적분 내용인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변곡점을 알면 그래프를 볼 때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변곡점을 알려주는 거고, 자, 변곡점 뭐라고 써 있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뀐다. 무슨 말이냐? 이게 위로 블록이고 이게 아래로 블록이야. 그게 바뀌는 지점이에요. 따라오세요. 그게 변곡점. 자, 그러면 저 변곡점은 대체 어떻게 구하는데요? 두 번 미분해서 0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친구가 fx예요.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돼? 이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 미분하면 이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예요? f2'x일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거가 미분해서 0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한 게 이거잖아. 그거 0 되는 게 언제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변곡점인 거예요. 따라와요? 예시를 들어야 이해하나? 예시해 볼게요. 이 친구가 만약에 x 세제곱 잠깐만요.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3 말고 6으로 할게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3x 제곱 마이너스 12x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6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2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그래프고 얘는 지금 3x로 묶으면 x-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4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x, 여기 0 되는 게 2죠, x가. 맞아요? 그러니까 2에서 두 번 미분해서 0인 거야. 그래서 거기가 저기 한국점인 거야. 오케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부분. 여기까지 따라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포인트 하나 더 알려주면 여기 극값이라고 부르죠. 극값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리고 이 변곡점이 무슨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점대칭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점대칭 써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요렇게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맞나?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했니? 여기랑 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의 간격이 같아요. 오늘 하는 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팁을 되게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봐봐. 그래서 여기 간격 똑같은 거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문제를 이렇게 낼 것 같아. 어떤 fx가 있고 어떤 gx가 있어요. 근데 세 개 만나는 게 등차수열 관계래요. 그러면은 변곡점 지나는지 의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제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등차수열 보기만 해도 헷갈리잖아. 갑자기 등차수열 나오면. 얘가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알파면 이 친구가 베타면 가운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점대칭이 되고 미분한 개는 선대칭이 돼요. 여기에서.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있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 있죠. 이거 똑같습니다. 무조건. 언제? 이거 점대칭 관계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왜 똑같냐? 이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 m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 m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미분한 거의 함수값이잖아요. f' 값. 그래서 f'n과 f'n이 똑같다.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 간격이 같은 거예요. 따라왔어요? 접선의 기울기 똑같고 기울기 똑같고 다 똑같고. 맞아요? 얘기할 거 되게 많아요. 하나 더. 얘들아, 이 친구를 만약에 미분을 했어.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때 이런 문제 많이 만났죠. 미분한 게 최소다.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다. 이런 문제 많이 만났죠. 이거 F'X의 최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 변곡점인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사실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끝나긴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접선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에서 접선 두 개 만났는데 그러면 이거 평균 내면 변곡점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알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처음에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해해보고 저한테 모르는 건 다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뭐 지금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3차 함수의 접선 개수는 무조건 여기가 1개고요. 여기가 2개고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3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접선 그으면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접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나옵니다. 요런 느낌으로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긋는다. 여기. 그러면 접선 하나랑 접선 2개 나와.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요런 데 위치를 해 있고요. 만약에 뭐 변곡점에서 긋는다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 그으면 하나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좌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영역에 그런 접선의 개수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자, 좀 잘 나오는 거 얘기할게요. 자, 밑에 제가 이거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난이도 조금만 있으면 이거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수 빼기 함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차함수라고 부를게요. 한쪽에서 한쪽을 뺐다 해서 차함수. 그래서 제가 차함수 얘기하면 요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차함수. 그래서 차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식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함수 적어주시고요. 함수 밑에 함수 빼기 함수. 자, 차함수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얘들아 첫 번째 거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식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0 빼고 이거 빼고 fx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고 있죠? 왜냐면 최고차계수 a고 x-알파, x-베타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면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너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쓸 거냐? fx랑 k예요. 그러면 얘는 둘이 같다 했을 때 두 근을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쓰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얘 실근이 뭐구나 두 실근이 x는 알파랑 베타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를 만약에 넘겼어. 그러면 이 아이의 실근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정식 실근 계속 어떻게 썼어? 이 친구가 뭐구나? 2차 함수면서 최고참 계수 a면서 얘네를 실근 가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 빼서 얘네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들 중상위 난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거는 익혀 주셔야 되고요. 정신 차려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3차, 1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몇 차? 2차, 1차. 2차, 1차. 그럼 여기서 여기 빼서 요거다라고 쓰시면 돼요. 왜냐면 최고참 계수가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마지막. 이게 끝이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얘들아 3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3차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친구는 fx에서 gx 빼서 뭐다? 최고참 계수 a면 알파, 베타, 감마를 인수로 가져서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럼 중근으로 만나면 어쩌냐? 얘들아, 중근이면은 몇 개 가질까요? 저 아이를 두 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중근이니까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이 모양을 보고 아, 이거 빼기 이거는 하고 그 다음에 실근 하나, 중근이네.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갑니다. 요걸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전에서 만약에 이런 거 나와. 여기가 갑자기 1이야. 여기가 4야. 근데 fx가 3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갑자기 gx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fx 마이너스 gx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최고차 계수 몇이고? 3이죠. 그 다음에 1은 하나 가지죠. 4는 몇 개 가죠? 두 개 가지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식이 확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근이요. 허근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허근이겠죠. 하나 만나고 그러니까 평소 쓰던 것처럼 쓰면 돼. 하나 만나 그거 실근 쓰고 나머지 몰라? 그러면 다른 걸로 잡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고차함계수 썼으면 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은 다음에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시면 되죠. 허근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있는 것들도 요거는 뭐겠어요? 이거 삼중근인 거 보이나요? 이거 왜 삼중근인지 보이니?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거 몇 개 인수를 갖는 거야? 3개 갖는 거야. 맞아?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 선을 이렇게 구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막대 모양을 요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fx에서 gx 빼면 얘만 3개 갖는다 해서 이렇게 봤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저걸 보고 식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도 식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복잡한 그래프도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프만 가지고 해석하기 어렵잖아. 그 그래프를 식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여기까지? 오늘 어려워요. 어려운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이거는 실근 몇 개야? 만나는 게 몇 개야? 2개죠? 근데 딱 봐도 몇 차예요? 4차잖아? 그러니까 실근 2개, 허근 2개요. 안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 친구는? 빼서 최고참계수하고 알파, 베타 지났는데 나머지 모르니까 2차 써놓고 허근 하시면 돼요. 판별식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밑에 요건 중근 하나 있죠? 그럼 중근 하나 있으니까 그 중근을 뭐라고 잡아? 제곱이라고 잡고 풀어야 돼요. 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중근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근 알파로, 여기 알파, 베타 안 써있네. 여기만 쓸게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면 알파가 제곱돼야 돼요. 네, 그것만 요거는 써주세요. 요거 안 써있네요. 알파, 베타, 감마만 써주시고. 알파, 베타, 감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알파만 있죠? 나머지 허근이겠지. 그러면 이제 중근 하나, 허근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접하니까 이건 제곱으로 쓰고 나머지는 있자. 허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뭘 구부린 거야? 아까 이 모양을 접선 이렇게 그렸을 때를 구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런 걸로 해놨는데 오히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은 fx는 x-1의 세제곱 여기 예를 들어서 y는 3이라고 하면 fx-3은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 빼면 얘를 3개 갖고 얘 하나 갖는다. 최고참 계수 a고 얘를 3개 갖고 얘를 하나 갖는다. 이렇게 식 쓸 수 있으면 문제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네, 요거는 예시로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쉰 건 잘 안 나오고 요 정도가 잘 나와서 요 정도 느낌이 잘 나와요. 이거 좋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뭐 뒤에다 플러스 하셔도 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중 좀 빡 하셔야 돼요. 네, 와주세요.
그래서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다 좀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원미고나 중원고나 다 시험이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요. 그렇게는. 그래서 아마 어려운 게 나온다면 이런 데서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상 문제라도 뭐 너무 상위권이 아니라도 네, 이런 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봅시다. 얘들아, 요거는 포인트 알죠? 얘는 당연히 만나는 점에서 대칭이 대칭축이에요. 가운데가. 평균이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구부러져도 똑같아요. 얘도 휘어져도 어떻게 된다? 휘어져도 이게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모양 있죠, 요거. 요 모양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롤의 정리 기억나요? 롤의 정리 뭐였죠? 얘랑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A랑 B랑 어차피 접선 기울기, 여기 기울기 0이니까 그게 여기 C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맞아요? 그게 2차 함수의 평균이잖아. 여기선 2분의 A 플러스 B. 이거를 얘를 살짝 휘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2차 함수 특징이라고 알려준 게 여기랑 이 평균 변화율이 여기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게 무조건 그거 평균이다. 왜? 얘랑 어차피 그냥 휘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때 2차 함수 특징이라고 알려준 게 이거 기울기랑 똑같으면 얘 무조건 평균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거 있어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있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 있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 있죠. 이거 등차수열 관계 이룹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뭘 미분한 거니 얘들아? 뭘 미분한 거야? 2차 함수 미분한, 2차 함수를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0대는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1차 함수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 알파 요거가 여기랑 뭐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뭐 여기랑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간격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간격도 똑같아요. 그래서 등차 관계입니다. 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그렇게 정도 그냥 인지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때 이 식을 세울 수 있다. 아까처럼. 그래서 fx-gx로 식을 세울 수 있고 그거를 최고차함계수 a로 해서 알파 베타 x-알파 x-베타로 세울 수 있고 그건 fx-gx의 는영의 근이다. 뭐 밑에는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등차 함수다. 등차 수열이다. 그다음 3차가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요? 1대2, 2대1 기억해요? 이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일단은 여기서 접선 하나 그어야 돼. 접선 그었을 때 요 교점과 여기서 접선 그었을 때 요 교점 봤을 때 교점 접점 한 다음에 그 안에 변곡점 하나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5개가 있어요. 잘 봐요. 이 5개가 무조건 세로선을 그었을 때 간격이 동일합니다. 간격이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맞아요? 자,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보통 변곡점은 잘 안 쓰니까 요거 3개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대2예요. 오케이? 요거 많이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변곡점에서 해도 2대1이에요. 뭐 그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 접점, 교점, 접점도 접점, 교점도 여기도 2대1이다. 요런 거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이 2대1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이 2대1은.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오케이? 네. 내가 얘기하면서 많이 할 거니까 요거는 꼭 그리는 것도 혼자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있는 거. 얘들아. 요렇게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다. 이거 알아두시면 좀 편하거든요. 다시 뭐라고? 1대 루트 3대 2 언제 얘기했죠, 얘들아? 1대 루트 3대 2? 언제 많이 얘기했죠? 이거 60도일 때 1대 루트 3대 2.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냥 외워주라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결국 이거 30도가 있을 때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럼 3차 함수니까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외워도 돼요?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 함수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돼. 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쉬게 이렇게 휘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휘어놓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다 똑같아요. 네. 대신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얘들아, 내가 아까 교점 접점이라고 했죠. 교점 접점이라고 했죠. 이거 극대라고 안 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극대랑은 상관 하나도 없어요. 교점과 접점에서 이 1대2인 거지. 교점, 접점, 이제 접점했을 때. 이거 극값 사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휘게 만들면 여긴 극값이 여기예요. 여기가 가장 높은 값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값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극값이 아니에요. 여기는. 접점이에요. 그냥. 접점이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얘들아 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자, 요거 1대2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1대2.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함수가. 그럼 보통 어떻게 접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극소다 아니다? 아니다. 휘어져 있으면. 자, 포인트. 이거 뚫고 지나가지. 맞아요? 그럼 근 한 개죠. 근이 한 개죠. 이거 어떻게 돼요? 접하죠. 그럼 근 몇 개야? 2개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율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 여기 접하는 거 똑같이 해서 요거 내린 다음에 무조건 한 개 만나 1대, 2개 만난다 2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고 얘 근이 하나고 이건 중근이네. 그러니까 1대1. 한 개, 2개니까. 그래서 옆에 보시면 3중근이랑 근이 있거든요. 그건 1대3이에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4차 함수는. 그래서 그것도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식 어떻게 세워요? 네, 오늘 좀 어렵죠? 잘 들어야 돼요. fx에서 gx를 뺐을 때 어떻게 된다? 요걸 뺐을 때 ax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간다. 그래서 fx 빼기 gx 했을 때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근으로 갖고 베타를 제곱으로 근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근이 한 개, 2개이기 때문에 1대2 비율 관계다 기억하시고요. 자, 맨 밑에 거는 네, 여러분들 실전에서 쓸 수 있는데 조금 쉽진 않은데 이거 잘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얘들아, 이거 아까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만나면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했죠? 변곡점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거 변곡점이야.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합을 구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거 변곡점이 4예요. 그럼 이거 4 마이너스 무엇일 거고 이거 4 플러스 무엇이겠죠? 그럼 만약에 세 근의 합이 몇이에요? 다 더하면? 다 더하면 몇이야? 12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근의 합이 12야. 자, 뭐랑 세근의 합이 10이야? fx랑 x축. 그러니까 y는 0이랑 만나는 즉 fx는 0. 만약에 세근의 합을 구하라고 해. 세 실근의 합.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한 거야? 그냥 변곡점 3배 하면 돼요. 변곡점 x좌표 3배. 그럼 끝. 자, 이거를 왜 쉬운 것처럼 알려주냐? 자, 하나 더 있어요. 잘 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세근의 합 구하라고 해. 이거 세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얘 세근의 합은? 얘들아, 이거 살짝 내려간 거잖아. 그쵸? 그럼 뭐 y는 k 같은 걸 거 아니야. 그럼 항상 했던 것처럼 fx-k는 0 이렇게 했을 때 세실근이 이건 거잖아. 세실근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 세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땐 얘들아, 세근의 합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요? 세근의 합은? 공식이.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기억해요? 세근의 합은? 따라왔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보니까 얘는 세근의 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k를 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k 뺀다고 해서. 그래서 세근의 합은 안 바뀌어요. 즉 얘네 합은 세근의 합은 그냥 변곡점 세배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정도 알아가시고 그게 허근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시고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4차. 여기는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대신 좀 익혀는 두세요, 그래도.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자, 4차. 자, 위에가 더 중요해요. 4차 모양, 지금 요런 모양 내가 있다고 했었죠. 그쵸? 요 모양은 얘들아, 여기서 몇 개 가져, 근? 하나 가지 뚫고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몇 개 가죠? 부드럽게 지나가니까 3개 가지죠.
그럼 이건 실근이고 이거 3중근이잖아. 이거 뭐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 갖는다? 하나 가지고 세 개 가든가 1대 3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1대 3은 이따가도 한번 써먹어 볼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걸 기울여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실근과 3중근이어서 1대 3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네, 뭐 빼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이 함수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익혀놓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거 높이가 밑에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 1대 2입니다. 1대 루트 2입니다. 이 1대 루트 2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돼요. 이거 45도 할 때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1대 1대 루트 2였죠. 그러니까 1대 루트 2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4는 뭔 상관인데 4차 함수니까 45도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요거는 그 45도는 그냥 제가 만든 거고 그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다 정도. 네. 하고요. 최대 치수로 안 했구나. 네, 요것만 말하고 잠깐 멈출게요. 자, 얘들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닫힌 구간 연속 있어요. 이거는 닫힌 구간 연속인 상황에서 거기서 뭐래? 양끝값과 극대극소 중 가장 큰 게 극대값,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끝값과 극대극소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에서 풀어야 돼? 미분에서 0 되는 거 하면서 찾아야 돼요. 오케이?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려봐야 돼요. 자, 얘들아, 이거 테마 연습 문제 제가 프린트를 좀 줬는데 여기서 4문제 정도로 할 거거든요.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자, 개형하는 건데 이게 그래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서 너네가 테마 바로 했을 때 힘들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미리 좀 그려보라고 4문제 정도? 한 5문제 정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는 거 연습을 해보시고 1번만 한번 그려드릴게요. 얘들아,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한다? 일단 뭐 한다? 미분에서 0 해야 돼요. 그래프 그리려면. 그래서 네, 미분해서 0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8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이 되고 그죠? 뒤에는 없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묶어야 돼? 8x 제곱으로 묶어야겠지. 그럼 x 마이너스 3 되겠죠. 얘들아, 이거가 0이 된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제곱이고 1제곱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게 제가 알려줬죠? 그쵸? 이거 어떻게 그린다? 일단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맞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플러스니까 어디서 끝난다?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에서 끝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끝나고. 근데 이제 총 몇 차야? 3차야. 그러면 홀수 차니까 아래에서 시작해, 위로 시작해? 아래에서 시작해. 그쵸? 요거 잘 익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어딜 지나? 0하고 3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만약에 뭐 3, 0이다. 그래도 무조건 0, 3으로 쓰는 거야. X축이니까. 그러니까 0하고 3. 자, 근데 이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앞에 봐요. 0, 3 이렇게 쓰고 하잖아? 그럼 뭔가 그래프가 이상하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시작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유연하게만 그려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시작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른쪽 위에서 끝나고 왼쪽 위에서 시작한다 정도.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뭐 해야 돼?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부드럽게 튕겨 나온다. 오케이? 요런 모양. 그 다음에 3에서 어떻게 돼야 돼?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 여러분들 아까 비율관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한 이 정도 나오게. 그러니까 요렇게 좀 잘 그려주셔야 돼요. 비율관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여기가 살짝 뚱뚱한데 요렇게 네,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f 프라임 x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원래 함수 그려야겠죠. 그럼 원래 함수는 마마풀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감소 증가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감소를 울렁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겹쳐도 상관없어요. 감소 증가인데 잠깐만요. 요게
너무 퉁퉁. 이렇게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 여기가 너무 퉁퉁해요. 여기도 한 이 정도. 이 정도. 얘가 y는 fx. 그리고 당연히 이게 x는 0이고 x는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제 개형을 다 그린 건데 0 넣어서 몇이에요? 실제로? 10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3 넣어서 몇이에요? 3 넣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162에다가 27 곱하기 8이 몇이야? 216?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결국 한 축이 이쯤 있는 거예요. 이쯤. 이렇게 그리면 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0 되고 일단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여기는 몇이죠? 그러면 3 넣었을 때가 172에서 216 빼니까 그러면 차이가 44인가? 마이너스 4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느낌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건 그렸는데 만약에 혹시 변형됐을 때를 가정할게요.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맘하고 플러스면 이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여기 3이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요. 이 음수니까. 오케이? 그렇게만 혹시 주의해서 그려주면 좋겠다 해서 요거는 뭐 추가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정도. 네, 요런 건 이렇게 그리시고요. 네, 체크해주세요. 저거는.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저거 다 체크하고. 음. 네, 11번은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자, 이게 이제 메인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고 보통 앞쪽에 나와요. 이거는 시험에 한 5, 6번 정도에 나올 거고 뭐 그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네, 이 친구는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또 미분해서 0 해야 돼요. 뭐 그래프를 그리든 최대 최소하든 미분해서 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다 미분을 할게요. 그럼 이제 f'x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 x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뭘로 묶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4로 묶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 이 친구 능령하면서 인수분해를 3차니까 뭘로 해야 돼? 3차 인수분해 뭐로 한다? 항상 네 글자로 조리제법 해야 되죠. 그래서 조리제법 몇 넣어서? 1 넣어서 0이죠. 그래서 1 넣어서 0이니까 이거는 1로 조리제법 해야겠다. 자, 들어가시면 이거 실수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조리제법은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여기는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미리 예측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 몇 개야? 2개겠죠? 아니, 여기다가 합시다. x 마이너스 1이 2개니까 이렇게 쓴다.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1이 2개인데 그 2개는 여러분들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4로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뭐로 쓴다? 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제곱.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가야겠죠. 네, 여기를 제곱으로 씁니다. 네, 자리가 없으니 다시 쓸게요. 따라서 f 프라임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에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 요거를 그려봅시다. 자, 미분한 걸 요걸 그려보면 이 친구는 그러면 몇과 몇에서 만나요? 1과 마이너스에서 만나잖아. 여기 따라왔어요? 쉬우나? 1과 마이너스에서 만나면 1과 마이너스 2 중에 뭐가 왼쪽에 와야 돼? 1과 마이너스에서 만나니까 어디가 왼쪽에 와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요. 순서대로가 아니야.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어디서 끝나? 오른쪽 밑에서 끝나죠. 그 다음에 총 몇 차니까? 3차니까 위에서 시작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1차니까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튕겨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생겼겠니? 뚫고 지나갔다가 튕겨 나온다. 이렇게 생겼겠죠. 너무 이상하다. 조금만 네, 이쪽에 붙어서 2대1 정도를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요게 한 1대2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f 프라임 x고요. y는. 그래서 마 해주면 되겠죠.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리겠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죠. 그래서 이 함수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와 x는 1에서의 그래프, y는 fx. 그런데 우리는 최대 최소를 어디서 어디까지 자른다?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자른다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쯤 있고? 여기쯤 있고. 0은 어디 있어요? 요쯤 있죠. 따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가 더 높고 낮은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얘들아 일단 앞에 잠깐 봐주세요. 쓰고 있나? 일단 써주세요. 네. 써주고. 네. 다 쓰면 앞에 봐주세요. 자, 얘들아. 방금 모른다 했어요? 안다 했어요? 이거? 뭐가 높은지? 모른다 했죠? 근데 저는 알아요. 왜? 비율관계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 비율관계 여기서도 써먹는 거예요. 자, 비율관계를 어디서 써먹냐? 최대 최소에서 써먹으면 돼요. 잘 봐요. 이 친구 지금 여기 다시 그릴게요. 정확하게. 이거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지. 맞아요? 4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살짝 그어봤을 때 여기가 몇 대 몇이라 했죠 아까? 다시. 이거 몇 개 맞나? 아니야, 여기 몇 개 맞나? 한 개. 얘 뚫고 지나가잖아. 여기는 부드럽게 지나가면 몇 차라 그랬어 아까? 부드럽게 지나면? 그치, 3차. 그게 몇 대면? 1대 3이라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요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그래서 얘가 몇 대면? 1대 3. 그러니까 얘가 1대 3인가? 그러니까 몇 개 만났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1대 3이잖아. 이거 한 개 만나고 세 개 만난다는 거야. 1, 3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아까 몇이라고 이게? 여기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몇이라고요? 1이죠. 따라왔어요? 그럼 얘는 몇이겠어요? 1대 3이니까. 여기 몇 칸 차이나요? 3칸? 그럼 몇 칸 차이나? 한 칸?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정확하게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자른데? 0까지 자른데? 그럼 0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아요. 여기가 확실하게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야. 이게 비율 관계가 보이면 값을 굳이 확인 안 해도 돼요. 둘 다 확인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그건 둘 다 확인해서 뭐가 낮은지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알면 바로 이렇게. 따라왔어요? 네, 요게 비율 관계 활용하는 법이에요. 이게 4차 함수의 비율. 네,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잘려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1대 3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살짝 보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원래 어디겠어?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렸을 때가 마이너스 3이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왜냐면 이게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는 실제 함수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진하게 칠해 주시고 나머지는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점선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실선으로 하는데 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얇게 그냥 요런 느낌 정도로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가 최대? 마이너스 이너스 최죠. 최소는 마이너스. 따라서 f-2가 라지 m이고요. 스몰 m이 뭐야? f-3이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랑 0 넣어서 비교했어야 돼요. 네, 그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비율 관계를 해도 되고. 네, 요거는 계산 안 할게요. 그냥 계산하세요. 요거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네, 이 친구 요런 거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넓이가 최대 있죠. 최대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그래서 최대값 문제예요. 최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 문제고 네, 최대치도 요 최대.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해야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좌표를 잡아야 돼요. 자, 어느 좌표를 잡아야 편할까는 사실 A랑 0은 알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잡는 거거든. 우리는 오른쪽이 항상 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t, 9t-t제곱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지금 이제 적분 남았고 사실 이제 뭐 미적분 하시는 분은 없나요 여기? 이제 없죠. 실험 미적분 해요? 안 하죠. 확동하죠. 미적분. 그러니까 3학년 때 안 하죠. 그러니까 미적분 안 하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적분할 때도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 할 때도 함수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 사실 이제 확동 들어가면 함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함수. 여러분들이 함수를 그래도 잘 하려면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세로선, 가로선만 잘 그리면 돼요. 무조건. 이런 거 잘 하려면. 그러니까 세로선만 다 그려봅시다. 요 세로선은 뭡니까? x는 몇이야? t 되는 거 보여? 요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예요? x는 뭐야? 여기 0하고 9죠. 여기 몇이겠어요? 2분의 9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 평균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딜 알 수 있어? 이거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 오른쪽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길이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길이는? 어디서 어딜 빼야 돼? t에서 2분의 9 빼면 돼요. 항상 이런 길이 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돼요. 따라서 요 길이 뭐구나. 요거는 t 빼기 2분의 9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있죠. 자, 물론 이건 세로 길이 바로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말고 왼쪽 어딘가에 그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거 하려면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발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뺀다 항상. 그래서 이런 것도 가로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건 가로선이 뭐가 돼? 소나 가로선 뭐가 돼? y는? 네, 뭐가 돼? 뭐런? y? 네,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가로선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도 해야 돼요. 여기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격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0을 굳이 왜 빼냐? 0이 아니어도 다른 경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뺐을 때 뭐구나? 요 라인이 요 길이가 뭐구나? 9t-t제곱이구나. 여기서 여기 빼서.
자, 그러면 우린 사다리꼴 넓이 갑시다. FT로 잡을 거고요. 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뭐죠? 처음에 2분의 1 해야 되죠. 2분의 1.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윗변이 뭐죠?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뭐가 되고? 2t-9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2t-9라는 녀석에서 뭘 더해야 되는 거야? 밑변 몇이요? 아랫변은 9죠?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몇을 곱해? 높이. 뭐죠? 9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식만 잘 세우면 돼요. 마지막으로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t의 범위. 네, 일단 쓰세요. t의 범위는 유미는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있어야 되잖아. 이쪽이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여길 빼야 양수가 나오잖아요. t가 왼쪽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t가 어디보다 커야 돼? 2분의 9.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세로선 그리면 보여. 이거 x는 9잖아요? 그러면 얘랑 사이에 얘가 있는 거야. 따라서요?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2분의 9와 9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2분의 9와 9 사이에 있다. 세로선 그리면 다 보인다. 그래서 함수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하고 싶다. 세로선 가로선 그리면 50% 이상 끝납니다. 확실하게 반은 먹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런 방법도 있고 한 가지 방법 더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다 이게? 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길이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길이가 0보다 크다는 항상 맞으니까 요거는 얘네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돼요. 따라서 t-2분의 9가 0보다 크다랑 9t-t제곱이 0보다 크다를 하면 이건 정리하면 t가 이제 2분의 9보다 크고 얘는 정리하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t-9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한 개 0보다 크니까 반대로 하면 0보다 작겠죠. 따라서 얘는 t가 0과 9 사이 해서 얘랑 공통 부분하면 0과 2분의 9와 9 사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둘 다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략. 여기서 바로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요 길이 0보다 크다 전략. 둘 중에 하나를 잘 써먹으면 되고. 네. 그러면 끝났죠? 요 친구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2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t에다가 이거 t 다시 묶으면은 마이너스 t에다가 t 마이너스 9인데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t 마이너스 9거든요. 근데 이 넓이가 최대여야 되거든. 얘들아 이거 할 때 원래 뭐 해야 돼요? 이거 넓이 최대 하려면 미분해야 되죠 원래. 그쵸? 근데 이거 미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t는 곱미분을 하든 그냥 전개해서 미분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전개했다고 치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전개했다고 치면 플러스 9t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9t제곱이니까 미분하면 뭐 18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묶었을 때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과 6이니까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고 마플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F'X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자르는 거고 2분의 9부터 9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9가 한 이쯤 되고 9가 한 이쯤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 여기서 여기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6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F6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잠깐 보세요. 근데 이거를 미분해서는 그럼 어떻게 푸냐? 얘들아, 미분 안 하고는 이거 미분 안 하고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그릴 수 있죠. 몇몇이야? 0, 0, 9잖아. 맞아요? 그럼 0이 무슨 근? 중근. 9가 실근이죠.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있으면 0이 중근. 접하게. 그 다음에 9가 실근. 그리면 몇 대 몇 관계에 얘가 있다 그랬어? 몇 대 몇? 2대 1, 그쵸? 그럼 얘가 0과 9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따라서 여기가 몇이다? 2대 1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9면 여기는 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에서 최대 F6 하셔도 됩니다. 요건 플러스. 그래서 미분 안 해도 돼. 오케이? 요게 여기 두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알아서 잘 써먹으시길 바래요. 당연히 근데 서술할 때는 첫 번째로 가야 되고 서술 안 할 때는 두 번째로 가도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확인까지 해주시면 좋죠. 그 검토할 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한 문제 더 할 건데 그 한 문제 이제 26번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 테마 두 문제만 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네,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뭐 당연히 여기도 뭐 잘라서 해야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26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테마 7, 8번 먼저 갈게요. 네, 오늘은 테마 7, 8번만 할게요. 네, 나머지는 이제 강의, 앞에 강의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주시고. 7번 펴주세요. 자, 테마 7번은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요? 최대 최소 문제잖아. 최대 최소 문제, 그지? 얘들아 여기는 뭐라 써있니? 닫힌 구간에서 어떻게 돼 있다? 3차함수의 최대 최소 값이 있다.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a x 제곱 마이너스 12 ax 이렇게 되니 3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최고차기수는 양수고 0과 4에서 이제 만나는구나 해서 실제 그래프 그려주시면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최대 치수기 때문에 좀 크게 그려야 돼요. 가로를 크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여기 0이고 4가 있다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프를 작지 않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서 가로가 좀 잘 보이게 그려주시고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과 4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게 마이너스 2에서 5잖아요. 그럼 이제 살짝 그려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비율 관계 항상 맞춰서 2대 1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비율 관계가 잘 나오도록 그려주시고요. 자 얘들아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몇이야?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여기 몇 대면? 1대 2. 그럼 얘는 몇? 마이너스 2인 거 보이나? 4차이고 2차이 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할 때는 비율 관계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비율 관계를 적극 이용하세요. 뭐 그래프 그릴 때도 좋지만 최대 최소 할 때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이에요? 얘들아? 여기 2대 1이니까 몇이요? 여기 6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자르기로 했어요? 5까지만 자르기로 했죠. 그래서 실제로 자르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랑 5에서 잘랐을 때는 최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닫힌 거니까 얘 포함한 거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여기니까 최대값이 당연히 0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4 둘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y는 f0 얘는 최소값 얘는 y는 f-2 f4 똑같고 이게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뭐 이 y가 최대값이 24라고 하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 합니다. 그럼 풀 수 있겠죠? f0은 뭐가 되죠 그러면? 아 일단 그려야 되나요? 네 그려주세요 일단. 자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아니 fx는 f0은 24잖아요. 그럼 제 f0이 몇이에요? b인 거 보이니?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b구나. 그래서 b가 24구나 이거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4 해든 F- 해든 너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4로 할게요. 뭐 상관없어. 그럼 4로 하면은 64A 빼기 96A 플러스 B 이 친구니까 요게 마이너스 40이다. 안 보이는구나. 40.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F4 쓰면 64A 마이너스 9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0인데 B가 몇이죠? 24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64고 얘는 32니까 마이너스 32A가 마이너스 64다. A가 2일 거고요. 그럼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FA 플러스 B. B는 24고 FA는 몇이야? F2잖아요. 그쵸? 얘들아 F2는 어떻게 구하면 편할 거야? F2가 어디야? 얘 0하고 4잖아요. 가운데 2일 거 아니야. 이거 변곡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평균이 얘네 평균이 따라와요? 다시 이거 점대칭인 거 기억해요? 점대칭? 그러면 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F2는? 얘네들의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24랑 마이너스 40 평균해서 마이너스 16 절반 마이너스 8이겠죠. 끝나죠. 네, 하면 16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버팁시다. 네. 조금 힘들 텐데. 네. 8번 봐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밑면의 반지름이 3, 높이가 5인 원뿔에 밀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원기둥의 부피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한 변의 길이를 잡아줍니다. 여기를 x로 잡아요. 조금 크게 볼게요. 그림 그냥 크게 볼게. 자, 최대값이니까 이 친구 x로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겠니? 3-x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기둥의 부피 구하려면 어디랑 어디 필요해?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밑면의 반지름 x로 잡은 거고 얘는 3에서 x 빼서 3-x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대면 쓸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닮은 비 쓰라고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한다? 닮은 비 쓴다. 네, 원기둥 이런 거 나오면 닮은 비를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별표고 몇 대 몇인지 써라.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죠, 지금? 5대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5대 3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래서 요 아이가 몇 대 몇이구나. 5대 3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길이가 얘가 몇이래요? 3-x래요, 맞아요? 응.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비례식 세워서 5대 3은 네모 대 3x, 3-x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3에서 5로 가려면 몇 곱해야 돼요? 3분의 5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3분의 5 곱하니까 이 아이가 뭐가 돼? 3분의 5, 3-x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된다? 3분의 5, 3-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x에서 뭘 곱한 거다? 3분의 5를 곱한 거다. 왜? 5대 3이니까. 요런 느낌. 자, 원기둥의 부피 식으로 갑시다. 원기둥의 부피를 fx로 잡으면 그러면 얘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죠. 얘들 밑면적이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높이 곱하는 거죠. 그럼 파이 r 제곱인데 여기는 파이 x 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높이는 무엇입니까? 높이는 이것이죠. 3분의 5, 3-x. x 범위 항상 써야 돼요. 이런 건. 최대 최소는 범위 무조건 써야 돼. 범위 어디에요? 소나 범위 어디야? x 범위? 뭐보다 작아야 돼요? 네?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과 3 사이 하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처럼 나는 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길이가 0보다 크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게 3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x가 0과 3 사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길이가 0보다 크다고 또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길이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요거는 x가 0보다 크다랑 3분의 5 x 3-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건 날려주시고 x가 3보다 작구나. 그래서 공통부분하면 0과 3 사이. 자, 요거를요 얘들아. 여러분들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해요? 요거 미분할 때 여러분들 앞에다가 상수를 모아줘야 돼 항상. 여러분들 상수는 어차피 상수를 이렇게 묶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상수는 x랑 곱해져 있으면 이거 미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묶어주는 게 좋아 항상. 그래서 상수를 따로 묶어준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미분해서 풀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이거 그려도 됩니다. 오케이? 뭐 미분을 한다 치면 이거는 뭐 3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이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상수 그대로 냅두고 x 제곱 6x 마이너스 3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3x의 x 마이너스 2니까 0과 2의 서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면 최고점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0과 2에서가) 보이고요. 그러면 실제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릴 수도 있다 없다? 바로 그릴 수도 있다. 이거 바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어떻게 돼? 여기서 보면 0에서 어떻게 돼? 제곱이죠. 그 다음에 3에서 뚫고 지나가는데 마이너스가 최고점 계수예요. 그러니까 최고점 계수가 마이너스인데 3차고 그 다음에 0에서는 튕겨나가고 3에서는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2대1 해서 얘 2를 얻으셔도 돼요. 오케이? 이런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비율관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실제 함수는 여기랑 여기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가
y는 f2에서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넣어보면 정답 몇이죠? 3분의 20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이거까지 이해되나요? 네, 마지막 문제 가서 여러분들 다시 넘어와서 9번은 안 할게요. 그냥 9번은 일단 넘기고 뭐 풀고 싶으면 푸시고요.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26번 마지막 볼게요. 그러니까 9번 대신에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네, 이런 문제 몇 개 넣어놨거든요. 이거 연습을 해봅시다. 자, 26번 별표 치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느낌이. 난이도 중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치울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 그래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게 해석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fx 빼기 f2를 어떻게 그리냐.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이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fx에서 f2를 빼야 되잖아. 이런 해석을 해야 되거든. 일단 차근차근 갈게요. 자, 4차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막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문제 5개잖아. 그치? 일단 넘어가요. 자, 2에서 극값을까지인데 알 수 있는 거. f 무엇이? f 프라임이가 0이다. 요거 꼭 가져가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오직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미분 가능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런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요. 이런 그래프에서의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뾰족점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뾰족점이 한 개라는 얘기다.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뾰족한 게 어딘진 모르지만 거기가 A라는 거예요. 2보다는 크고.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어딘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요. fx 빼기 f1 있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는 거냐면 얘들아 어떤 fx가 일단 있긴 있어 없어? 일단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f1을 뺐다는 거 얘들아 f1이 뭐죠? 이거는? 몇 차예요? f1은? 이거 상수함수예요. 그게 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1이 예를 들어서 5야. 5를 그냥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형태 유지한 상태에서 내리거나 올린다 정도만 인지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얼만큼 내려? F1만큼. 저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뭔지 몰라요.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한 요쯤이 1이래요. 그럼 F1이 어디야? 여기일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그럼 얘가 Y는 fx일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런 아이가 여러분들 요런 아이가 이거 좀 다시 할게요. 요런 아이가 얘들아 f만큼 내렸대. 그게 저희 뭔 소리냐면 fx 빼기 f1이 아까 차함수 기억해요? 차함수? 그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차함수 어떻게 쓴다 했어?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건 얘네 둘을 근으로 간다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실근 두어건이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걸 뺀 건 대체 어떻게 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 이게 이제 축이야. 만약에 이게 축이야. 그러면 내가 F1만큼 올라간 거죠. 이거는. 근데 그 fx에서 F1만큼 내려야 되죠. 그럼 F1만큼 내리려면 F1이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이만큼 내려야 된다는 거야. 얼만큼? F1이 이만큼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 차이가 F1이니까 그만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다 얘를 여기까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느낌인 거죠. 여기 두 개 만나게. 이게 뭐인 거예요? 이게 fx 빼기 f1인 거예요. 그러니까 f1만큼 내렸다는 건 그 함수값만큼 내렸으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x에 1 대입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1,0을 지나가요. 그게 보여야 돼. 이거 1 넣어서 몇이야? 0이죠. 1,0 지나가면. 아, 얘가 뭐구나. x에 1 대입했을 때 0이기 때문에 아, 너는 1,0 지난다는 거구나. 즉, 이 아이가 1,0을 지나게끔 그려야 돼. 1,0. 무조건 지나야 돼. 물론 이제 이 그래프는 아닐 거예요. 근데 1,0을 지나야 돼. 그러면 이제 막판으로 가서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절대값 해야 되죠? 그럼 절대값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돼? 하면 이제 여기를 뒤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따랐어요?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몇 개래요? 한 개래요. 이거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이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요. 어차피 F1이 내려가는 건 그래프의 개형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그냥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냥 언젠가 뒤집히기만 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미분하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F1을 빼는 거는 그래프 뭐 개형 아니면 모양, 개형, 모양, 그래프 모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fx를 뭔가 위아래로 내렸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내렸을 때 그걸 뒤집어 올렸을 때 하나만 뾰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뾰족한데 문제는 이보다 큰 아이만 뾰족하지 않은 거죠. 뾰족한 거죠. 맞아요? 그럼 1에서 뾰족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x는 1, 너는 뾰족점이 아니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1에서 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뒤집어 올렸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뒤집혀서 미분이 불가능해. 1에서. 근데 얘는 A에서만 미분 불가능해. 그럼 1에서 가능할 거야. 1에서는 미분 가능일 거야. 미분 가능일 거야. 1에서는 미분 가능이겠네? 그럼 뾰족점이 없겠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거고, 즉 얘는 1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 요런 느낌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한 두 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둘 다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들을 상상하시면서 4차 함수를 그려서 저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모양밖에 없냐면 어떤 모양밖에 없냐? 여러분들 4차 함수 개형 몇 가지라고 했어요? 16가지인데 거기서 양수, 최고차함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고차함계수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8개죠. 그 8개 중에 뭐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항상? 이 모양이 가능성이 내가 높다고 했죠. 이 모양이 무조건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이걸로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여기가 1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i는 그럼 여기 1에서 지금 만난 1,0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fx-f1이에요. 따라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뒤집어 올렸을 때 이거잖아요. 그러면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거기서만 미분간하지 않대. 그게 a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거예요.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F'2가 0이다. 왜? 내가 이 보라색 i는 미분하면 그냥 y'은 f'x예요. 미분하면. 왜? 어차피 상수는 미분해도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f'E가 0이구나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 이게 답인데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어.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그럼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있죠. 맞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는 1이 여기 있죠. 왜냐면 1에서는 접해야 된다며. 근데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2보다 어떻대? 크대. 모순이에요. 여기가 그 값이 또 2고 말이 안 돼요. 이거 모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제외해서 남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거쳐야 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나중에 눈치채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네, 다 했어요, 이제. 왼쪽 지워도 되나요, 여기는? 네, 지울게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F'E가 0 있었고 여기 A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A만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fx를 식을 어떻게 세워요? fx-f를 식을 어떻게 세워? 얘는 1에서 3중근 가져요.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 k라고 치면 x-1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하나 가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를 미분하면 f'x만 남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상수니까 미분하면 사라져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k 남고 요 곱미분하시면 돼요. 자, 곱미분하면 되는데 요 곱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x-1의 제곱 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x-1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남는 게 3x-a 플러스 x-1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F'E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i가 x-1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이 넣어서 0 해도 돼요. 이 넣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F'E가 0이니까 여기 이 넣어서 어차피 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넣어서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4x-3a-1인데 이 i가 결국 2를 넣어서 0이어야 되니까 a가 몇이 나옵니까? 이거는 3분의 7이 나와요. 3분의 7. 그래서 3분의 7이야. 그러니까 F'E가 0을 쓴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렵긴 한데 차근차근 봐주세요. 얘들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0에서 F'E가 0이다. 그러면은 뭐 2 넣어서 0이다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얘들아, 이거 아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비율관계? 3대 2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거 기억하면 이거 3대 1이잖아요? 그럼 이거 한 칸 차이니까 1이면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실제로 3분의 1이어서 그냥 3분의 7 가로 같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좀 훨씬 빨라지는 거야. 비율관계가 이런 데 써먹는 거야. 다시 이거 지금 3대 1이죠? 맞아요? 3중근이고 얘는 하나니까. 근데 이거 1하고 2면 하나 차이 나잖아 원래.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하나 차이니까 이건 3분의 1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훨씬 빠르다 해서 요거 비율관계라도 알 수 있다. 대로도 알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다 끝났고요. 이제 F'3과 F'5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 A가 여기서 이제 끌고 와서 얘네 둘로 인해서 이제 뭐 3분의 7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분해서 얘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분의 7 나오면 어차피 여기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들아 이거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 여기 몇이에요? 지금 0인 게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 몇 개짜리예요, 이거? 하나짜리지.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 2개짜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 하나니까 얘는 접한 게 2번이잖아. 그래서 얘는 하나고 2번이니까 바로 이 i는 뭐가 되겠구나?
4 x-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뭐 여기다 3분의 7 넣어도 똑같긴 해요. 근데 이 아이를 보고 내가 미분을 했을 때 f'x를 했을 때 최고차항계수 뭐 k 있고 x-1의 제곱에다가 몰라요. 여기는 모르고 그 다음에 x-2를 바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두 개고 여기 하나 만나니까 접선의 기울기.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어쨌든 여기다가 3 넣고 5 넣으면 어차피 여기 약분되거든요. 얘는 상관없거든요. 예, 이거 네모라고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3 넣고 5 넣으면 답 된다.